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부터 2031년까지의 전력 수급 전망을 공개했습니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10기 수명 연장 중단 등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 것이 핵심입니다.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도 2022년까지 폐지하는 등 석탄 발전도 쇠락기를 맞습니다. 대신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엔 58.5기가와트까지 확대합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 2017년 원전의 5분의 1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 원전 23.9%, 신재생 20.0%로 발전 비율이 엇비슷해집니다. 산업부는 원전 감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력 수급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석탄 발전 감소로 미세먼지는 올해 대비 2022년 44%, 2030년 62%가 감소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전기 수급 계획은 환경과 안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전기료 인상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시간당 킬로와트 186.7원으로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늘리면 발전 비용이 최소 11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 요금이 폭등할 것이란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에 붙는 세금을 조절하면 발전 단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태양광 주택 등이 장기적으로는 전기료 인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햇빛이 여기까지 깊숙하게 들어오네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단열 관련 기술을 적용해 이른바 에너지 제로 주택을 만든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발효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대폭 획기적으로 전략하고 필수적인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자리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일자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원전 관련 일자리는 줄지만 탈원전 일자리는 늘어납니다. 에너지 전환에 따라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가 생겼습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 해체 산업으로 2022년까지 7만 7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전망했습니다. 원전 등 기존 방식은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주로 외부 사업자가 만들던 신재생 에너지를 앞으로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생산합니다. 전 세계 34개 나라가 운전 중인 원전은 440여 기, 이 중 2040년까지 300여 기가 해체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고리 1호기 등 15년 내에 10기가 수명을 다합니다. 한 기를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7천억 원 정도로 전체 해체 시장만 440조 원 규모입니다. 향후 물가 인상과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면 500조 원, 1000조 원까지 내다보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은 아직 선진국의 70% 수준입니다. 새로운 블루오션 사업으로 떠오른 원전 해체 산업 준비를 위해 정부와 기업, 학계는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번 고리 1호기 해체는 큰 경험이 될 전망입니다. 고리 1호기의 해체를 통해서 사업관리와 기술과 장비, 전문인력 등 모든 역량을 우리도 이제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원전 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필수 기술 96개를 확보하고 2027년에는 해체 장비를 개발합니다. 또한 원전 구조에 해박한 기존 기술 인력은 해체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해체 전문 기업도 육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030년부터는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문을 두드릴 계획입니다. 단군일의 최대 간척 사업으로 불리우는 새만금. 땅 넓이만 여의도의 140배로 서울 면적의 3분의 2 크기나 됩니다. 1991년 방조제 건설을 위해 첫 삽을 뜨고 2010년 완공됐지만 새만금 조성은 아직 12%밖에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8조 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에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새만금 개발 공사를 신설했습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은 굉장히 과거와는 달리 속도가 나고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새만금은 김제평야와 붙은 농업용지 외에는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새만금은 앞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로 꼽혀 기업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신재생에너지는 17기가와트 수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 생산에서 20%를 차지하려면 앞으로 최대 50기가와트의 신재생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들도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전은 2030년까지 54조 원을 투입해서 13.5기가와트의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원전 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눈을 돌립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8.4기가와트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수상 태양광 발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상 태양광을 최대한 발전시킨다면 원전 2개에서 3개의 발전 용량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전만 해도 전기사업법 때문에 현재는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탈원전이 전기료 인상과 지역 일자리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 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의 생산 에너지원 중 석탄의 비중은 현재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OECD 35개 나라의 전기 생산 에너지원 가운데 석탄의 비중은 재작년보다 2%포인트 하락한 28%였습니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전력량은 2015년보다 6% 증가한 1243테라와트시로 역대 최고입니다.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두산중공업이 300kW 규모 태양광과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연계한 발전 시설입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 날씨에 제약받지 않고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전기 공급이 가능해 에너지 효율도 높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인증서도 발급받아서 현물 시장에서 거래합니다. 두산중공업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연계 ESS 시장 규모는 2018년까지 9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ESS 사업을 수주한 가운데 향후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전기 수요를 좀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이런 ESS와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프로모션하고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화큐셀은 셀 생산 규모 기준 세계 1위의 태양광 회사입니다. 2016년 총 5.7기가와트의 셀과 모듈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셀 기준 세계 1위, 모듈 기준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이 중 중국 치동 공장이 셀과 모듈 각 2.4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등 다양한 생산 거점에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해 선진 시장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인도와 터키 등 신흥국까지 시장을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해야 한 작업은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필연적인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너무 큰 부담을 질 수 있는 상황 역시 막아야 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에너지 정보의 개발과 공유를 통해 미래 에너지의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